자, 이제 세 번째 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진짜요? 역대 최다 080? 2294. 080. 아 완전 세뇌당할 것 같아요. 이거 막 080 하면은 2294부터 나와요. 네, 지금 080, 2194, 080이 지금 역대 최다 지금 전화를 박수. 야 물개 박수. 와, 네. 여러분 완판 쇼호스트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완판 없는 상담, 매진 없는 상담, 저희는 모든 분들의 상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제 힘차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번 주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쇼! 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이티브 쇼! 쇼!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 네. 네이티브 이 단어 딱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맞습니다. 이 네이티브 하니까 MZ 아, 세대가 역시, 떠올려집니다. 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MZ 세대는 아닌데 아, 저도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여기 MZ 세대신 것 아니니까 같아요. 네, 맞을 겁니다. 맞다고 네, 사치고 네, 넘어갈게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네. IT 환경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계속 세대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세대인데 클라우드 중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대가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주류 네. 세대가 됐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통적인 컴퓨팅 환경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중심이 될 텐데요. 네. 다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고민이 그쵸? 되게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쇼를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쇼를 시작하기 전에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너무 멋있으셔서 저요 지금 되게 설레요. 아 진짜요? 정말요? 네, 정말 진심. 걱정색했습니다. 아니요, 진심. 네. 설레. 네. 정말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쇼 발표자로 정성일 선생님과 김성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의 클라우드 아키텍트 정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의 클라우드 아키텍트 김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오라클의 MZ 세대라고 네, 네, 대표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꼭 이렇게 끌려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자유로 자진해서 나오셨어요? 나오셨겠죠. 타이로 네. 나오셨어요? 그거는 방송 끝나고 여러분 이거 퀴즈로 저희가 채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부 기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네이티브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하자면 뭐 네. 출신이나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그 환경에서 태어나서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에 최적화된 이런 환경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정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를 보면은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줄여서 CNCF라고 부르는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표준을 만드는 단체에서 정의한 내용이 무려 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단체가 아닌데도요? 네, 그렇죠. 오. 글로벌 단체인데 한국어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면 네.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회복성이나 가시성, 그리고 관리 편의성을 갖춘 느슨하게 결합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한다. 이렇게 사실 한국어인데 이게 네, 지금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어떠세요? 원문을 네. 봤는데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좀 요약해 주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야, 한국어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다 더 좀 유연하고 가볍고 탄력적으로 클라우드 위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럼 혹시 우리 김성우 선생님께서 좀 덧붙여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넣고 싶은데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넓은 의미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이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같은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나 에자일 방문론 등을 도입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 환경의 탄력성하고 가용성을 좀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력성이라든지 CI/CD, 컨테이너, 데브옵스, MSA가 있는데요.
탄력성을 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좀 사용자가 원할 때 그 인프라 리소스를 뭐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 그리고 뭐 MSA는 서비스를 작은 구성 요소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아키텍처이고, 컨테이너는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리고 그 의존성을 패키징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CI/CD는 어플리케이션의 뭐 개발, 빌드, 뭐 배포, 테스트 그걸 자동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죠. 어떤 거 빠졌을까요? 저희 지금 퀴즈 내신 건가요, 저희한테? 저희는 예상치 못한 저희 질문이라서. MC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사님만 아, 제가 좀 그런가요? 믿고 있거든요. 제가 빨리 말해가지고 데브옵스가 빠졌는데요. 알고 데브옵스는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두 분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셔서 출연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 자의적 지금 출연. 예,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기대가 되고요. 아,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건 어쨌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 개발 환경, 시스템 환경과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뚝딱뚝딱 기획부터 개발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됐을 때 짠! 하고 내놨단 말이죠.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옛날에는 쇼핑몰에 뭐 저 상품 검색부터 뭐 장바구니 담고 결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됐어. 그럼 이제 출시해 였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이거 장바구니 기능을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따로 떼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을까? 왜 없어? 있지. 그래서 잘게 쪼개서 개발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이해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감동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야.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아예 별 말씀을요. 네. 다음 커머스 그리고 때.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만큼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다시 배포하고 요만큼 개발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발 환경은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내가 개발하고 싶어. 개발 환경이 필요해. IT 운영자한테 요청합니다. 저기요, 서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다리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여기 서버 만들어졌습니다. 줘요. 그리고 막 개발해요. 이게 아닌데? 저기요, 서버 좀 만들어 주세요. 또 기다립니다. 아, 답답해. 너무 느리잖아요. 지금 개발할 게 무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내가 할래. 나 개발자인데 내가 그냥 운영도 하고 서버도 배포하고 할래. 그게 데브옵스. 그죠? 네, 맞습니다. 표정을 잘 자, 잡아주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브옵스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어쨌든 내가 뭐 지금 되게 잡일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개발만 하면 되는데 운영도 해야 돼. 근데 이거 이제 내가 테스트도 하고 뭐 빌드도 하고 배포도 해야 돼. 이거 엄청 많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게. 자동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CI/CD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제가 네, 맞네요. 네. 두 조금 분의 미심쩍었는데. 보는 눈빛이 약간 그 아빠가 아들 뭐 약간 그런 눈빛가 굉장히 뿌듯한 눈빛이에요. 네, 마무리해도 되겠는데요. 아, 세션 여기서 끝나나요? 세션 3? 아유,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초 중에 기초고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이 정도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최신 트렌드를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글로벌 IT 그룹 리서치로 유명한 가트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가트너 회사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렌드에 대해서 4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서버리스 컴퓨팅과 그리고 컨테이너입니다.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FaaS,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의 개발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앞으로 더 유행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펑션 애저 서비스란 요청이 발생했을 때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에 대해서 좀 더 확장성이 좀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FaaS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뭐 그러세요? 무슨 뭐의 약자일 것 같긴 한데 아까 뭐 아까 말씀해 펑션 주신 애저 그쵸? 서비스. 네. 아. 이거를 이제 IaaS 또 네. 파스 개념과 비교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요.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자원을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네.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뭐 실행, 뭐 테스트, 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스랑 또 파스죠. 이제 F 발음이랑 P 발음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쵸. 그러네요.
이 펑션 애저 서비스랑 이 IaaS 파스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청이 발생했을 때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요청이 없을 때는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뭔가 설명도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설명도 어려운데요. 네. 비즈니스 중심의 모델식 구성 요소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한고 하고 계신데 왜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추가 질문이 좀 필요한가요? 네. 네.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생각하시면은 레고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 블럭이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조 자체를 레고 블럭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손쉽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사용이 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존에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들에서 뭔가 바뀌면 그거는 그냥 팩이잖아요. 새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거 조금 바뀌었네? 야, 이대로 버리기 너무 아깝고 아깝다.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인가요? 네,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 네네. 블럭처럼 잘 만들어 놓고 기능들을 다 이제 구분해 놨고 그 기능들을 여기저기 이제 레고 블럭처럼 끼워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기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기서 만들어 놨던 기능 저거 되게 좋은데? 가져와. 여기다 쓰지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네. 네, 맞는가 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트렌드는 멀티클라우드의 채택인데요. 아, 방금 저희 전 상품이 멀티클라우드라고 들어서 네, 너무 저희, 잘 네.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네, 맞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기업의 요구사항과 성능이나 그리고 기업의 규정들이 너무 까다로운데 여러 다양한 저희가 CSP라고 부르죠.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동시에 선택해서 그러한 까다로운 성능 조건이나 요구사항이나 규정을 다 충족하는 아키텍트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트렌드 하나는 로우코드 또는 노코드라고 부르는 네. 플랫폼인데요. 네. 이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담당자와 IT 부서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민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아주 큰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로우 코드는 그런데 조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비즈니스 담당자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로우 코드 플랫폼은 프로그램 스킬이 비교적 부족해도 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기존의 IT 팀 입장에서는 개발이나 빌드 그리고 배포 이런 관리 이런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이나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네. 비즈니스 자체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수 있어서 아주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생산성을 분명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입니다. 아마 이 로우 코드나 노 코드 플랫폼은 아마 요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뭐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뭐 세미나랄지 자료랄지 이런 걸 보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련된 개발자라면은 내가 평소에 하루에 하나 정도 이렇게 개발하던 거를 이제 하루에 막 3-4개, 대여섯 개씩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하루에 하나 그렇게 뭔가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6시간이네. 이제는 하루에 하나 하는데 30분. 나머지 5시간에서 30분은 뭐해? 비즈니스 개발하는데. 야, 그러면 그 개발자의 커리어도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럼요. 그런 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트렌드 정말 잘 알아봤고요. 네. 근데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은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바로 컨테이너고요. 그 컨테이너를 기업 환경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 나온 게 우리 또 구글 신님께서 구글 느님께서 개발해 주신 쿠버네티스이죠. 그래서 요 쿠버네티스를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 있어요. 뭐 애저의 AKS나 뭐 아마존의 뭐 EKS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라클은? 네, 오라클에도 당연히 있고요. 오라클에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 그래서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이제 또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OKE라고 하는데요. 이 OK 서비스는 예, 맞습니다. 네. 이 서비스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관리를 하기 위한 마스터 노드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구동시키기 위한 워커 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OK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를 오라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자는 클러스터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제 워크로드에 올려가지고 잘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 쿠버네티스가 나의 컨테이너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사용자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스터 클러스터를 오라클이 관리한다는 거는 올라가면 알아서 오라클이 책임지고 운영해 주니까 나는 그거 운영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신경 쓸 거 없어 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클러스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오라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손쉽게 그 워크로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OCIR이라는 그 오라클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있고 또 CI/CD를 위한 데브옵스 서비스도 있고 그 CI/CD를 포함해서 그 다양한 툴을 제공해주는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외에 다른 서비스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펑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FAS, 파스. 네, 이게 서버리스 서비스인데요. 보통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더 빨리 알아들으시던데 그 AWS, A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AWS 하셔도 됩니다. AWS의 람다와 같은 서비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소스 매니저라는 IAC,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라는 툴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테라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통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엑사데이터 기반의 완전 관리형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러한 탄력성이 부족한 부분도 충족을 해줍니다. 다운타임 없이 스케일링이나 오토 스케일링이 돌아가고 네. 그리고 패치나 그리고 백업 심지어 쿼리 튜닝까지 다 자동화되어서 사람의 노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노에스큐엘 서비스나 아니면 아파치 카프카 기반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뭐 DNS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코드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말 좀 생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테라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 단어만 생각해 보면은 인프라 관리를 애저 코드니까 코드로 뭔가 자동화해서 네. 코딩만 하면은 알아서 인프라 관리가 되나? 원래 사람이 했었는데 그런 건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 이름과 동일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니까 인프라의 생성과 프로비저닝 그리고 관리를 이렇게 코드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줄여서 IAC라고 하는데 IAC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IAC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자동화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IAC를 쓰고 있고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툴이 이제 테라폼이라서 저희가 테라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이 외에도 앤서블이나 뭐 페퍼나 이제 셰프 같은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이 IAC를 활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인프라를 운영을 할 때는 뭔가 개발자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가상 머신이든 컨테이너든 만들어서 배포해주고 그들이 열심히 테스트하고 뭐 빌드하고 배포를 하는데 그냥 테스트 용도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은 그냥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회수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원래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클릭 하면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동화가 돼서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한번 코딩해 놓으면 자동으로 짝짝짝짝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코딩해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편해졌네요. 하긴 뭐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관리할 게 워낙 많으니까 예전보다 정말 많이 많아졌으니까 사람 한 명이 관리해야 될 인프라의 수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자동화 플랫폼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마침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아까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렌드에서 제가 로우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정작 로우 코드가 어떤 건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네. 로우 코드에 있는 그 로우 코드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드가 적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고 주로 잘 만들어진 UI가 있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비주얼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며 그리고 큰 장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스킬이 부족하신 분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응형 웹이나 그리고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징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PC 웹이나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개발에 따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쉽게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되게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은 자, 우리 이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부터 마지막에 실제 운영하는 것까지 전체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도 이렇게 소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엔드 투 엔드 서비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오라클 클라우드 또한 엔드투엔드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및 표준 기반입니다. 지금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뭐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뭐 테라폼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동일하게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그 다양한 그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명령어를 이용하는 뭐 CLI라든지 아니면 뭐 API 아니면 웹 UI로 제공되는 이제 OCI 관리 콘솔을 이용해서 그 인프라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테라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리소스 매니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테라폼을 이용해서 이제 인프라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전부 다 구성이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코드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한다던가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드하고 테스트가 전부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에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타사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열심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라클 클라우드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넘어가라고 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 지금 열심히 개발 환경 세팅해놓고 열심히 익숙한 환경에서 개발해 왔어요. 근데 다른 클라우드 쓰라고 그거 또 공부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텐데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소스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자가 전혀 뭐 부담 없이 옮겨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는 컨테이너만 필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컨테이너에 관련된 엔드투엔드 서비스고 이 컨테이너 외에 다른 서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오라클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계층에는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우드 버전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MySQL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엑사데이터 기반의 엑사CC도 있습니다. 엑사CC, 엑사CS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영역에 있어서는 OCI 모니터링 그리고 알람과 로깅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고 그리고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APM 즉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라클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진짜 엔드투엔드 모든 거 다 제공을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타사와 동일하게 기존과 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고객분들이 왜 꼭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사용해야 되는지 딱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타사 대비 가장 중요한 이 비용적인 아. 메리트 이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맞으세요? 맞으시다고. 네. 지금까지 앞에 세션에서도 다 네, 오라클이 비용적으로 비용 얘기. 제일 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라클 클라우드에 이 비용적인 메리트도 있나요? 당연히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있다고. 또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서비스를 이제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 이제 OK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이름. 네,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 노드를 포함해서 이 서비스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그러니까 워커 노드에 대해서 이제 VM 비용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OCI라는 오라클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인데 오라클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 동일하게 비용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타사 대비 훨씬 저렴하기로 네, 유명한 네, 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CI/CD를 위한 데보스 서비스 또한 이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가 않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할 때
빌드에 사용되는 컴퓨팅 리소스만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를 저장하는 그 코드 저장소, 스토리지 비용만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비용은 발생하지가 않고 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스토리지 비용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비용 자체에 대한 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저렴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많이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오라클 클라우드 이 비용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군요. 남는 거 있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남으세요? 네, 너무 저렴하게만 이렇게 아니 너무 깎아주시니까 예, 파격적인 남으시니까 혜택. 데이터 센터 막 늘리고 리전 늘리고 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남으니까. 그렇다고 네.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개발자인데 지금 요 세션을 보고 있는 개발자라면 그래, 뭐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뭐 내 개발 환경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진짜 정말 저런 게 될까? 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게 될까? 뭔가 좀 아키텍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뭔가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아키텍처라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그림이 어디로 나오시나요? 보시죠. 보시죠? 네. 제 설명과 저 그림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준비한 아키텍처는 기존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MSA로 리팩토링 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그 리팩토링 부분만 빼고 나면은 신규 어플리케이션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일단 먼저 순서로 볼 때 기존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을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MSA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리팩토링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데브옵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거기에 코드 레파지토리에 이 변경된 소스를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데브옵스의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변경된 소스를 빌드하고 빌드된 소스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말아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이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은 여기서 이제 푸시된 이미지를 읽어와서 OK,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OCIR,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운영 환경으로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탄력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 이런 전체 모델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장표가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아주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한번 우리도 가볼까라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별거 없네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신 네.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키텍처, 이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활용해서 구축한 고객 사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네네. 네, 저희 고객사 중에 미렌이라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미렌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미렌 그 참고서를 공부해서 아, 진짜요? 성적이 좀 많이 올랐던 추억이 있습니다. 야. 자, 제가 이렇게 이용하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오라클 이렇게 클라우드 오라클을 썼었네요. 다 쓰시네요. 이렇게 또 알게 모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네요, 제가. 네. 괜히 반가워. 그러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 좀 상황이기도 해서 좀 온라인 학습지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맞아요. 지금 현재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의 온라인 학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CI에서부터 CD까지 전반에 걸친 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미래엔 사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아주 충실히 따른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 해오던 기업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시도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자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엑셈의 신기술 본부를 총괄하고 계신 류길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리고 엑셈에 대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엑셈에서 신기술 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유길현 상무입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이제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또 오늘 말씀드릴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업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AI 기반의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 그 개발까지 담당하고 있는 유길현입니다.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매우 잘 해오고 계셨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필요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고객을 위한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라는 신기술을 검토하게 되신 배경,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B2B 영업을 하고 있고 B2B를 대상으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B2B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즉 최근에 와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이관을 하고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의 사업만 계속하다가 고객들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최적화시켜 나갈 것인가, 또 기존 솔루션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저희 같은 기존에 만들었던 솔루션들을 어떻게 클라우드화 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구축 프로젝트에서 도입하셨던 모든 그 오라클 솔루션, 뭐 제품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리적인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도메인 서비스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서버들 환경에서, 즉 이아스 환경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즉 오라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서비스의 노드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하 분산에 대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와 같은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했다든지, 또 저희들은 이제 성능 모니터링을 고객사 데이터를 다 유입을 하고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블록 볼륨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OCI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구축했던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 같은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런칭할 때는 굉장히 이제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축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을지,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 고객사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이런 포인트가 저희들은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고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경영진과 현업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제 업무를 하시는 현업분들은 이런 경영진의 결정,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클라우드 도입이 결정이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셨는지 현업분들의 의견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 개발자들은 기존에도 잘 만들고 있는 솔루션 이거 만들고 대응하기도 바쁜데 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에 부담감들도 많이 있었던 게 저희 개발자들의 현업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사들이 점점 더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이나 운영 또 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현업 쪽에서 있기 때문에 엑센 같은 전문 회사에서 그런 성능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행을 해주면 믿고 맡길 수 있고 믿고 의존하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업 반응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쟁사에도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비교해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최초에는 뭐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퍼블릭하게 많이 쓰고 있는 AWS 환경에서 먼저 저희들도 벤치마킹과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런칭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도 없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또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쉽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사는 뭐 2V 코어 기준이 오라클에서는 1OCPU로 다 커버가 가능한다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객사의 데이터에 대한 유입과 아웃바운드에 대한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밴드위스 비용을 뭐 한 10테라 정도까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오라클 환경을 선택하게 됐던 그런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수치화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아스의 인프라적인 비용에 있어서 크게 아까 그 코아 용량, 동일 용량 대비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약 25%에서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바운드에 대한 네트워크 밴드위스 이런 부분들은 경쟁사에 비해서 약 50% 이상의 저희들은 훨씬 더 메리트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퍼블릭, 그러니까 외산 퍼블릭에 대해서는 약 30-40% 이상의 어떤 효과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국내 그나마 약간 저렴하고 있는 국내 퍼블릭 환경에 비해서도 20%에서 30% 이상의 어떤 절감 효과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의 고려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무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세 번째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요.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지금? 야,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다 지금 보시는 흘러갔습니다. 분들은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냐고 이제 놀라실 텐데 보통 웨비나 같은 거 들으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야, 근데 오늘은 시간이 순삭이에요? 제가 나와서 그럴까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세션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다 왔습니다. 이제 1분만 들으시면 되고요. 아, 네. 경력까지. 네. 저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딱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네. 먼저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네.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라클 클라우드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엔드투엔드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탄력성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쇼도 잘 보셨나요? 이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진짜 요즘 대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만 제공할 수 있는 이 엔드투엔드 서비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경쟁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라이브 커머스랑 현장 분위기 너무 뜨겁고요.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세션 들으시면서 좀 이것도 더 물어보고 싶다 궁금하신 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Q&A 창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080-2194-080으로 전화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요즘 MZ 세대의 전화는 이거 아니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세대 차이가 느껴졌어요. 역시 이렇게 오라클의 MZ 세대 대표로 나오신 만큼 알겠습니다. 이 전화 이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건가요?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전화 많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와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2194 080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다방면으로 잘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위한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다 갖췄다. 게다가 흠잡을 데 없는 비용 메리트까지.